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치료해줘의 발표를 맡은 19학번 김다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4차 산업혁명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디지털과 AI란 단어가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저희 조는 코로나 시대의 헬스케어라는 주제의 학술제를 맞이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이시는 목차와 같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설명 후 이에 대한 특징, 유형, 대표 사례, 그리고 효과 순으로 말씀드린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흔히 먹는 약의 종류를 떠올려 볼까요? 입으로 삼키는 알약, 피부에 넣는 주사제 등 다양하지만 모두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차원적인 모습들만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회에는 합성신약, 바이오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제3세대 치료제인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도 추가하게 됩니다. 디지털 치료제란 디지털 기술 그 자체를 환자를 치료하는 약처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앱, 게임, 가상현실 VR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치료약처럼 사용하면서 질병 치료나 관리와 같은 의료적 효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면 자체가 필요 없는 언택트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품게 되는 의문은 과연 디지털 헬스케어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살펴봤을 때 치료는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만이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기술도 엄연히 치료제의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약이나 주사 등과는 달리 수백만 명에게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다는 확장성 덕분에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큰 시장 기회도 열어주게 되면서 발전 가능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대면 치료와 전체 인구 수준으로 확장성이 높다는 특징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 격리 등으로 우울감과 불안에 대한 호소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 역시 큰 상황인데요. 비대면 치료가 가능하고 확장성, 비용 효과성의 장점을 가지는 디지털 치료제의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울증, 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적극 활용될 것이란 기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본격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약이나 기기와 함께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효능, 사용 목적, 위험도 등의 주장과 관련해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FDA나 식약처와 같은 규제 기관에서 질병 관리나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로 인허가 받은 소프트웨어를 필요에 따라 의사가 처방하고 의료보험도 적용된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의 형식을 띠지만 관련 이슈, 관리 및 분류 방식은 기존 의약품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맥락으로 유형을 분류하게 되면 단순 건강관리용, 질병관리 및 예방용, 다른 의약품의 최적화 용도, 직접적인 질병 치료용의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째, 단순 건강관리용은 의약품의 분류로 치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디지털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하지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상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주장만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질병 관리 및 예방용은 본격적으로 의약품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입증해야 하며 FDA나 식약처와 같은 규제 기관의 인허가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디지털 치료제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의약품의 최적화 용도는 디지털 치료제를 기존 의약품과 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추가된 유형으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약효의 시너지나 상호 보완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직접적인 질병 치료용은 약에 비유하자면 전문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특징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치료 효과 등의 의학적
바뀐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보다 보기 쉽게 나타낸 표인데요. 현재 FDA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는 대부분 두 번째 유형인 질병 관리 및 예방 유형이거나 네 번째 유형인 질병 치료 유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미국과 한국의 대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사례인 인기 명상 앱, 헤드스페이스와 심플 헤빗이 있습니다. 이 앱들은 코로나 블루의 완화를 위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특히 헤드스페이스는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인 근거를 마련해 FDA의 허가를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로는 마보와 마성의 토닥토닥 등이 있습니다. 마보는 헤드스페이스와 비슷하게 명상을 도와주는 앱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과 협업하여 관련 콘텐츠를 개발했고, 격리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앱의 가입자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성의 토닥토닥은 우울 증상 감소 및 정서 조절을 도와주는 마음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앱으로 앱 사용 시 우울 증상은 기저선의 47%, 불안은 15%, 역기능적 사고는 14.2%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검증되었고,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경우 우울 증상이 32.8%, 불안이 16.1%, 역기능적 사고는 1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마음이 힘들 때는 3주간 집중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 앱, 마음 치료 앱 외에도 소아 ADH 치료 게임, 약물 중독 치료 앱, 뇌손상 시각장애 VR 치료 등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데이터 기반 환자 맞춤 의료를 제공해 디지털 헬스를 실현하는 세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실현도 높게 구현되기 위한 박진을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짚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수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알약과는 달리 앱 다운로드만으로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약효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거의 무한대 가깝습니다. 따라서 앱만 다운받는다면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치료제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비대면 방식 연구진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기간이 짧고 저렴하여 비용 절감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아직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학적, 산업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많지 않고 대중적으로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 의료가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사회에서 그 전망은 가히 밝을 것이라 생각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